문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네. 박종진 앵커가 뭐 때문에 사회를 보는 위치인데 안 와서 그냥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김현우 의원하고 두 분. 예. 아 진땀이 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박종진을 좋아하게 됐대요. 그냥 그리웠어요. 예. 네,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야. 네,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좀 속담에 표현하자면은 네. 개똥도 필요할 듯 없다. 이런 얘기. 그 정도 더 멋진 곰뱅이도 속담. 구르는 재주가 있다. 다들 그 비하적 속담 말고 예. 진짜 좀 멋있게 얘기해요. 아 멋있게.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 진행하는 거, 앵커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맞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아주 언어의 천재, 아이고 방송의 천재.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고 의원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네. 예. 자 오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모시고 또 1시간 동안 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면 안 되는데 왜요? 오늘은 이재명 지사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얘기했다면 이쪽이건 네. 막 아우 힘든데. 아니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참 고생하셨어요. 근데 우리 저 의원님은 말이죠. 친 이재명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너무 실례긴 한데 아니죠. 저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죠. 저는 전해철을 지금도 지지합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전해철 그렇죠. 후보. 제가 네. 앞장서서 전해철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네. 어디서 욕을 너무너무 먹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저는 전해철이 일을 차분하게 잘할 것 같아서 지지한다고 네.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엄청 욕을 먹었고 지금도 저는 전해철 의원을 이렇게 저렇게 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해철 의원은 오래 지켜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를 오해받을 일을 할 스타일들이 근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 편이 됐어요. 편 그런 거는 민주당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완전히 친 이재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한마디도 예. 남경필 지사가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낫다고 누군가 저에게 트윗을 보냈어요. 네. 그런 요지를 예. 품위가 있다던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전혀 동의가 안 된다. 그런데 전혀라고 썼는데 그다음에 동의가 안 된다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송에 들어가야 돼서 전혀라고 쓰고 더 있지를 못해서 제가 최전혀 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 게 아니라 네. 남경필 후보가 더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라고 쓴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아니, 그렇지. 전혀만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수행 넘치네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후보가 된 사람을 지지해야지. 네. 아니 딴 당 그것도 자유한국당 소속의 원희룡쯤 되면 또 뭐냐 무소속. 무소속이라면 뭐,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후보를 지지하라? 그것도 남경필은 뭐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정치를 했고 지금까지 하여간 뭐 그 흐름에서 한번 바른정당 갔다 오긴 했지만은 그 맥락인데 어떻게 남경필을 지지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그거를 보고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당신. 나는 우리 당 후보니까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예. 이렇게 용감하게 페북을 올렸던 뭘 거예요. 용감해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후로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공격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진영 논리에 빠졌다는 건데. 진영 논리에 빠졌다. 저는 아니 그 정당 국회의원 하셨고 지지하면. 그 정당에서 계속 정치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보고 민주당 지지하면 진영 논리에 빠지셨네.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데 왜 그게 진영 논리야? 아니 그런 여러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진영 논리라는 내용도 보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보면 민주당이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정신을 지향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이 정말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에 비추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그런데
그게 내용상으로 일부 맞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로 돌아가서도 그것도 저는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뭐 해경군 김씨 건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당시 선택은 정당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고 입장 표명인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 바가 됐어요. 참 그게 너무 그리고 납득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제가 뭐뭐 빠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에 대해서 하지만 오늘- 너무 냉정하게 네. 해가지고 하지만 오늘 멸치바가 되실 겁니다. 멸치바 아니고 지난번에 저 여기 나와가지고 작업당해갖고 산 그 가습기 있잖아요. 네, 가습기. 예. 그 가습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가습기 예찬론자가 됐어요. 그 가습기. 네.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신 네. 가습기. 내가 그때 이렇게 그- 구매 후기를 듣다니 제가 세상에.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기관지가 좀 약해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좀 더 약하거든요. 그리고 예. 손에 아토피가 조금 있는데 네. 그 가습기를 키지 않고는 겨울을 못 날 것 같다고 애가 얘기할 정도라 예, 저는 예. 뭐 아주 진짜 그 가습기 바가 됐습니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네. 진짜예요. 의원님이 제가 다음 주에 나오시면 저번 주에는 그때 이제 가습기를 들고 가셨는데 네. 이번에 나오면 또 이제 양손에 가득 들고 가실 것 같다고 했는데 예, 예. 네, 오늘 또 멸치는 멸치 안 이렇게- 사요. 멸치 왜냐하면 예. 우리 집에 많아요. 아 그러나 아마 의원님 또 다른 오늘 거예요? 먹어봐야 바다 보물 멸치를 드시면은 또. 집에 있는 멸치 다 버릴 겁니다. 어떻게 그럼 예. 돈 들잖아요. 예. 네. 집에 있는 멸치가 이제 방생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짠 거 같은데 하나도 안 짰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멸치는 바다상회 무염 멸치입니다. 네. 무염 멸치, 무염 멸치. 그노 솔트. No salt. 네, 그래서 이제 무요. 민물에서 네. 키운 멸치예요. 아 민물이요? 네. 이제 아랑길에서 바다랑 만나셨습니까? 농담이고, 농담. 예, 진도의 청정 바다에서 잡은 멸치에 소금을 전혀 넣지 않고 삶아내서 짜지 않고 멸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나 있습니다. 먹어볼래. 드시죠, 네. 의원님. 자, 이거를? 네네네. 이게 바로 바보상회 무염 멸치를 활용해서 만든 김밥. 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먹어봐야죠. 예, 먹어봐야. 먹어보고. 예. 이 바보멸치 사장님께서 계속 뭔가 레시피를 맞아요. 개발해서 가지고 오세요. 음. 와. 이 진짜 멸치가 너무 고소하네. 와. 고추장 양념을 버무린 샐러드요. 멸치볶음과 매콤한 청양고추로 맛을 낸 멸치김밥. 네. 자 그리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 드시고 계시는 새멸치 샐러드는 아삭하고 신선한 야채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드레싱을 곁들이고 거기에 바보 무염 새멸치. 새멸치는 멸치가 3마리 들어갔다가 아니라 간을 세자. 네. 가는 멸치를 더한 새멸치 샐러드입니다. 야채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면서 멸치의 식감이 어우러져 아주 맛있습니다. 자, 색다른 샐러드를 드시고 싶다면 새멸치를 더해보세요. 네. 이거는 맥주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맞아요. 아시는구나 우리 언니. 자, 이거 멸치김밥 요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짠 멸치가 아닌 바보 무염 새멸치로 재료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짜지 않고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져서 김밥의 맛을 한층 살려줍니다. 보통 이제 멸치김밥은 좀 짜서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청양고추랑 같이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매콤하게 바삭하게 좋네. 매콤해요, 되게. 저희 샐러드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먹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채소를 잘 안 먹는데 네. 이렇게 새싹 채소에 멸치를 넣어서 주면은 잘 먹을 것 같아요. 영양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영양이 좀 부족해서 말이죠. 좀 더 먹겠습니다. 그럼요. 대멸치 줘보세요. 야, 이거 봐. 바보상회에서 소개해드린 새멸치, 소멸치 외에도 네.
안주에도 잘 어울리는 중멸치 시원한 국물을 뿜어냅니다. 네. 중량과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한데요. 네. 네. 김용민 닷컴에서 최저가로 또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예전에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잡는 방식으로 잡히는 멸치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잡는 방식. 네. 그 이제 바로 저기 멸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죽밥 잡을 멸치 때. 만들듯이. 멸치권 옹호를 한 멸치권으로. 멸치권을 옹호한 그런 멸치예요. 아 좋아요. 맛있네요. 회원님 오늘 멸치 근데 저 멸치 이거 살래 이거. 아,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아유 언제 사나야? 어? 언제 산다고 말 하나 했지. 네. 아유, 저는 이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국물용 왜냐면 멸치요? 국물 내는 멸치, 멸치 우려낸 물로 네. 라면을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어 그래요? 인스턴트 라면이라고 예. 그냥 라면 하나만 끓이는 게 아니에요. 우선 물을 넣고 멸치를 넣어서 팔팔팔팔 오래 끓여서 어허. 그 멸치물을 우려낸 다음 네. 거기에 이제 그 라면을 넣고 아이고. 맨 처음에는 아. 건더기와 스프 넣고 팔팔 끓이다가 라면을 넣고 그다음에 파송송 계란탕 아이고. 거기에 취향에 따라 음. 이제 삼겹살을 살짝 그 아 삼겹살까지. 예, 삼겹살이나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시려면 차돌배기 그래요. 그런 걸 한 두세 개 딱 익혀서 예. 맛있습니다. 뭔가 팔아도 되겠어요, 그거는. 아, 너무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이 많이 감동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토크를 시작할까요? 네, 가시죠. 뭐 중간중간에 또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예, 예. 아니 지금 보면 말이죠. 네. 여당 그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여권의 지지자들은 이것도 분화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그 우선은 음. 이게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도 예견된 일이다. 어떤 면에선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집권한 지 1년 6개월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건 사실은 필연이죠. 아하. 네. 근데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한번 빠지면 쭉 빠졌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빠졌다가 반등하고 네. 빠졌다가 반등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반등할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되 중요한 거는 집권 초기에 적폐청산했잖아요. 네. 적폐청산은 사실은 80%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밀고 나갈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될 수 있어요. 예. 또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 등이 흔들어도 음. 이것도 또 적어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로 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로 오거나 사회 문제로 오면 필연적으로 뭐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라는 건요. 뭐 조정의 문제인데 네. 조정이 이렇게 가서 이익 보는 사람 또 이렇게 갔을 때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지자들이 분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이익도 손해도 안 보는데 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네. 이익도 손해도 안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예.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율이 50% 초중반대를 형성하는 거는 그거는 필연이고 그 정도 유지되는 것은 사실은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국 중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 그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마느냐, 네. 또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아주 그냥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건 아시죠? 네, 예. 저도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워낙 욕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전해철 후보 지지한다고 송가혁인가요? 예. 그쪽 네. 그룹으로부터 정말 너무 욕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선에서 지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이재명 지사로 결정이 나고 민주당 후보니까 당연히 지지하고 지역에서 유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유세 장면까지 찍어갖고 저한테 막 뭐 묻었다 그러면서 보내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근데 말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국면이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는데 네. 와, 이 빈틈을 아, 그 동아일보도 그거 있었어요. 찌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의 2인자는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김종필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YS가 이회창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를 뭐 그러니까 그렇듯이 기사에선 대놓고 얘기 안 했지만 네. 마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네. 청와대 핵심하고 이재명하고 네. 싸우는 식으로 이미 그 안희정은 실려 나갔고 네. 이거 보면은 또 다음은 또 박원순이 아니겠는가 네. 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네. 그 교묘하게 틈을 벌리는 또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박원순 시장이 거기 이제 한국노총 집회를 집회 한국노총 집회를 갔었죠. 갔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 노동 정책을 비판했었죠. 박원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벌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모론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안희정 전 지사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게 미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직자의 부적절한 남녀 관계인 것까지는 맞는 거잖아요. 예. 최소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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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사실에 의해서 그게 확정되면 그거는 음모론만으로 몰기는 힘든 거죠. 그게 음모론이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가슴 아프지만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홍익표 대변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거죠. 본인이 인정했다. 최소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완강하게 해경공 김 씨는 김혜경 네, 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의원님은 믿으세요? 이재명 지사 해명을 믿으세요? 근데 그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 그런 보도가 났었어요. 네. 핸드폰을 김혜경 여사가 바꿨는데 네. 뭐 왜 핸드폰을 바꾸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심증이 안 갔는데 이 핸드폰이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이 바꾼 핸드폰을 그거 제출하면 끝나는데 왜 그거 없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저의 경우는 이 핸드폰으로 바꿀 때 과거의 핸드폰을 교체해가지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전 핸드폰이 없습니다. 이거 최근에 바꿨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핸드폰을 제출하는 게 예. 클리어되는 길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네. 선거 때 네. 그 캠프에서 필요해서 선거할 때 네. 그걸 갖다 썼다 핸드폰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음. 이 부분은요 선거 때 이제 이 핸드폰이 많이 쓰이니까 그 캠프에서 지지자나 뭐 이렇게 가족한테 이 핸드폰 가져오라 그래요 중고 핸드폰. 예, 그래서 10대까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쓴나 뭐 어쨌든 뭐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냈다면 없다는 게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구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없앤 게 아니라 네. 선거 때 필요해서 캠프에 냈는데 제출을 했는데 그 그것이 캠프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 그런 거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경찰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데 네.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는 걸 들으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출발이 달라요. 경찰하고 이재명 지사가. 네. 이재명 지사는 정의를 위하여 투입 개정주가 예. 아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서 말을 하고 네. 경찰은 정의를 위하여 투입 개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립되니까 네.
검찰 수사와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당에서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겠구나 싶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도 저쪽도 신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너무 어쨌든 경찰 발표를 그렇게 너무 대립되고 썩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경찰이 분명한 거는 통상적인 수사 그 발표하고는 과정도 그렇고 약간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 해경군 김씨 관련된 의혹은 이제 검찰 수사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그 전에 경찰이 발표한 거는 토요일 오전에 언론에 이게 흘리듯이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그렇게 발표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고요. 예. 여론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시간 고지하고 예, 그렇죠. 미리 예고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영환 의원 관련해서는 거의 뭐 언론에 거의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이재명 지사 표현에 따른 것처럼 영화 예고편 하듯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6명의 수사관을 이 사건에 투입한 것도 네. 이건 통상적인 그러니까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상한 대목이 분명히 있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이거 이 지지자들 중에는 이재명 지사를 그동안 믿어왔던 분들 중에는 이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 그래도 경찰이 발표한 건데 뻥을 치겠나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지사 쪽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또 정치적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내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그렇죠. 쪽이든.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 이 문제를 놓고 네, 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의 다른 문제 제기는 별개로 하더라도 요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에 나온 그 문제되는 글들은요. 예. 그거 보시고 다 분노하셨죠. 아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리냐. 그건 마치 세월호와 관련돼서 쓴 글 있잖아요. 네, 예, 예. 세월호 유족처럼 되라 뭐 이런 말은 그건 거의 세월호에 가서 폭식투쟁했던 일베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다. 네, 라고 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대화를 나눈 상대, 지지자 중에 가까운 사람인 거와 아내인 건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해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입장을 냈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이 예. 김혜경 씨라면 예. 이건 사퇴해야 된다. 입장을 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맞죠. 냈죠. 근데 전제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표창원 의원도 이게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나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재명 지지자라고 욕 많이 먹은 분이세요. 그렇죠. 제가- 만만치 않게 우리 네. 최민희 의원님하고. 예. 네, 근데 그 표창원 의원님 한번 토론을 같이 했는데 그 후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단단해 보이는 분이 자기를 사랑해 주던 지지자들이 욕을 하니까 네. 멘붕이 온 상태로 보였어요. 네.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극복해야지. 난 진작에 극복했어. 나 선거 출마했을 때 말이죠. 네. 막말 파문 터졌을 때 모든 지지자들이 절대 사퇴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계속 밀고 가라고. 그래 하자시는 대로 했지. 네. 낙선되니까 다 돌 던지는 거야. 그런 거 극복을 해야지. 그 아이. 잘못했네 낙선하고. 아니 낙선을 예, 제가 돌 던지는 게 지금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예. 정치는 예.
이기는 게 선이다 또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해보니까. 예. 아 근데 이겨야죠. 예. 정치인은 이겨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낙선의 아픔을 이해하면 또 인격적으로는 성큼 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중들은 항상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멘붕의 크기가 그래서 엄청나게 이번에 커집니다. 표창원 의원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신 걸 보면서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표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우리 당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라고 한 게 당인으로서 잘못된 거 아니다. 네.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비난을 계속 받고 있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서 지지한 건 당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법적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패널도 그 어떻게 하냐 이게 아직 검찰이 기소도 안 했고 재판도 안 했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제가 입에도 못 올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랐대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 의원이.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기소된 의원들 많잖아요. 예. 그럼 다 당적 박탈해야 되잖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참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그 서거하신 이후에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사실 저도 정치를 하게 된 게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주체할 수가 없고 그 문성근 선배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지 말자. 야권 통합 국민의 명령 하자. 그래갖고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뭔가 해야지 그러다 정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런 순수한 지지자들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말이 거친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요. 아유 그럼요. 굉장히 정제돼 있으시고요. 아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도 네.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철학은 불변일 거예요.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재명 지사에게 테이프가 나오면서부터 그 욕설 테이프 나오면서 상처받은 분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듣지를 못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용납을 하는데 그 위에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막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것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거다 이런 순수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심증을 가지고 네. 어떤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경기도지사는요 서울시장 다음으로 민주당의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심증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것도 또 욕을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찬 대표가 지금 엄청 또 욕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게 지금 우리 당 안에는 이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정치적인 많은 사건 중에 지지자들이 A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A는 자르고 B는 또 약간 어떻게 하고 C는 어떻게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당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이재명 지사가 분당 경찰서를 예. 또 고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균형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재명 지지자로 낙인이 바뀌고. 아니 의원님 그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요거 민주당을 깨려는 지지자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려는 뭔가 모종의 작전 세력의 음모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나 이재명 지사가 행보를 잘못했다. 네. 순수한 애당심 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그런 말씀하는 분도 분도 계시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력들 이른바 김어준 총수 표현대로 보자면은 작전 세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안티 이재명 중에 네. 순수한 분들이 다수고
원래 작전 세력의 숫자는 소수죠. 소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작전 세력을 김어준이 얘기했을 때 김어준이 이재명 지사를 안티한 사람 전체를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 절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김어준 총수의 그 발언을 비판하는 이들은 전체를 다 비난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면 다 작전 세력이라고 김어준이가 얘기했다. 아니, 저 그런 그렇게 식으로 이제 우선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이재명 지사의 욕설 테이프는 비판 아무도 그거 옹호하는 사람 못 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말 거침없이 말씀 잘하시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 자신도 네. 그거는 이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했잖아요. 발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람들 중에 입이 거른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우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부터 안티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에게 진짜 죄송하지만 안티를 좀 양산할 수 있는 스타일이세요. 이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절대적 지지층을 또 양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선명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지지자가 아닌 좀 블루칼라 노동자들 중에 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분들은 또 그런 욕설도 뭐 남자답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욕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어떤 분 얘기가 성남이라는 공간의 특수성도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예. 왜 또 물어봤냐면 예. 보통은 민주당이에요, 우리가. 예. 그 민주당을 사랑하잖아요. 네. DJ,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배출한 이 당이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경기도지사잖아요. 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어떤 지지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하다면서. 그러면 자기 당 그 도지사가 이런저런 의혹이 있으면 사실은 지지자들은 아니기를 바라고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왜 그 같은 당원이라면서 이 지사가 그렇게 막 집단 다구리를 네. 당하고 그런 식의 왜 망하기를 그러냐 바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왜 그러지? 저만 해도 전해철 지지자고 전해철 의원과 친하지만 그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을 때 그런 감정 아니었거든요. 우리 당 후보니까 잘 돼야지. 전해철 의원도 그랬어요. 예. 이 지사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성남의 분위기를 얘기하시던데요. 거기가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고. 근데 그건 제가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가 광주 광주 대단지 대단지. 네. 사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기도 보니까 하고 통합진보당 음. 저는 이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저는 다 확인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오늘 들어가지고 통합진보당 세력이 있고 그 중에 경기동부가 아직도 네. 있고 뭐 그런 복잡한 얘기부터 그런 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정에서 또 조폭 문화도 또 있다면서요. 그 아주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다고. 그 이제 그 굉장히 험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뭐 형제자매한테 던지는 욕도 잘안 일반적인 쓰는 가정에서 얘기죠. 잘 네.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오가기도 하고. 그래서 작전 세력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민주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부가 작전을 안 하겠죠. 저는 예. 그건 믿어요. 네. 그럼요. 예, 그런데 네. 이전 정부는 작전을 했잖아요. 그걸 명백히.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댓글 공작도 네. 하고. 네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전 정부의 댓글 부대는 다 어디 갔을까? 그렇지. 이런 궁금증은 저에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 명령을 할 때 예. 대다수 18만 명이 들어왔는데 대다수는 순수한 야권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이셨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일부가 당시 그 국정원의 조직원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예, 그래서 밝혀졌어요. 네, 예. 이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문성은 선배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예.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게 왔는데 기억나냐고. 예. 근데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안기부 끈아풀이다. 제가 국정원 끈아풀이라고 누가 저를 그 내부에서 막 했거든요. 예.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끈아풀이었어. 예.
그런 아니, 식의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럼 작전 세력이 있으면 무조건 작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약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네. 예. 그런데 그 약점 어쨌든 그 이지사 주변에서 그렇게 할 만한 약점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 이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꺼리를 만드는데 그 꺼리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죠. 제가 항상 뭔가 결론을 내고 또 상황을 파악할 때는 연구 대상의 네. 행위가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덕을 끼치는가,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갈라침 그리고 갈등 분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